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진 생강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생강차를 마십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생강을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 약재처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환자분들께 감기 예방이나 혈액 순환을 위해 생강차를 권해드린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 진료실에서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생강차를 드시던 어르신들 중 일부에서 콩팥 수치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빠지는 경우가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타나면서 저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8년 동안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반적인 노화 속도보다 빠르게 콩팥 기능이 감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생강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강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생강은 분명히 몸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차이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콩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60세가 넘어가면 콩팥이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지는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강이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합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생강을 조금만 더 현명하게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기, 바로 콩팥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콩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콩팥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심장이 뛰는 것은 느껴도 콩팥이 일하는 느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콩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을 지켜주는 아주 고마운 기관입니다. 콩팥은 등 뒤 허리 양쪽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기는 주먹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장기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콩팥은 하루에 약 180리터에 가까운 혈액을 계속 걸러냅니다. 우리 몸의 피가 계속 콩팥을 지나가면서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정수기 안에 필터가 있는 것처럼 콩팥 안에도 아주 작은 필터들이 있습니다. 이 필터들은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물질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물질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문제는 이 콩팥이 너무 조용하게 일한다는 점입니다. 의학에서는 콩팥을 종종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상당히 나빠질 때까지도 특별한 통증이나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콩팥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져도 많은 분들이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특별히 아프지 않은데 왜
콩팥이 나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콩팥 질환은 대부분 조용히 진행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호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음식이나 습관도 나이가 들면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의 건강 관리에서 콩팥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이나 혈당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콩팥이 무리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콩팥이 점점 약해지는지,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이 왜 이렇게 조용히 망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병이라고 하면 통증이나 분명한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조금 다른 장기입니다. 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도 몸이 뚜렷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아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왜 콩팥이 이렇게 나빠졌습니까? 이 이유를 이해하려면 콩팥의 구조를 조금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필터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세한 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필터들이 피를 통과시키면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혈액을 다시 몸으로 보내줍니다. 한쪽 콩팥 안에는 이런 사구체가 약 100만 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두 개의 콩팥을 합치면 약 200만 개의 필터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구체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피부처럼 재생되는 조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사구체가 일부 손상되어도 남아있는 필터들이 대신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기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아있는 필터들이 과도하게 일을 하면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질환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기능이 줄어들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천천히 닳아가는 기계처럼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콩팥 건강은 평소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이나 음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생강이 등장합니다. 생강은 분명히 몸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콩팥의 상태와 나이에 따라 그 영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콩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왜 예전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몸속 장기들도 조금씩 나이를 먹습니다. 콩팥도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콩팥 역시 세월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통 40세를 지나면서부터 콩팥의 여과 능력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약 1% 정도 기능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0세 이후 매년 조금씩 기능이 줄어든다면 60세가 되었을 때는 이미 약 20% 정도의 여가 능력이 줄어든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그 차이는 30%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어느 정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병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콩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줄어든 필터는 그대로 줄어든 상태로 남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필터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집에 있는 정수기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새 필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물을 깨끗하게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필터 일부가 막히거나 약해지면 남아있는 필터에 부담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결국 필터 전체가 더 빨리 닳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이 예민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나 음료도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을 높이거나 혈류를 갑자기 증가시키는 음식은 콩팥의 미세한 혈관에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의 건강 관리에서는 단순히 무엇이 몸에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기보다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도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생강이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상황에서는 콩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생강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생강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식재료로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생강은 음식과 약재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요? 생강 속에는 여러 가지 유효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작용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먼저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생강의 특유의 매운맛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혈관을 약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혈액이 조금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강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 순환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쇼가올입니다. 이 물질은 생강을 말리거나 가열할 때 더 많이 생성됩니다. 쇼가올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몸의 방어 반응을 도와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이 감기나 소화불량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생강은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에게 적당한 양의 생강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몸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역과 기능이 예전보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혈류가 갑자기 빨라지거나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콩팥의 미세한 필터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도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만든 도로라면 자동차가 빠르게 달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한 도로에 갑자기 차량이 많이 몰리면 도로 표면이 더 빨리 손상될 수 있습니다. 콩팥의 작은 혈관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강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한 가지 습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생강과 커피를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하고 있는 한 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생강차를 마신 뒤에 커피를 마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먼저 생강차를 한 잔 마시고 정신을 깨우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가까운 시간 안에 함께 들어오면 콩팥에는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은 혈관을 약간 넓히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진저롤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몸 안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강한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뇨작용이란 몸속의 수분을 소변으로 빠르게 내보내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신 뒤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 콩팥은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생강 때문에 혈액의 흐름은 빨라진 상태인데 카페인은 몸의 수분을 줄이고 혈압을 올립니다. 그러면 콩팥의 작은 필터들은 더 강한 압력 속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세탁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세탁기는 물이 충분히 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탁기를 강하게 돌리면 기계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콩팥도 비슷합니다. 수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류 압력이 높아지면 필터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장 전문의들은 생강차를 마신 뒤에는 일정 시간 동안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생강차를 마신 뒤 최소한 2-3시간 정도 지난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강이 몸에 작용하는 시간이 지나 콩팥이 안정된 상태에서 카페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한국 가정의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또 다른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생강과 짠 음식의 관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쉽게 놓치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생강을 먹는 날에 짠 음식을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한국 식탁에는 김치젓갈, 된장국 같은 음식이 자주 올라옵니다. 오랫동안 익숙한 음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드십니다. 하지만 생강과 짠 음식이 함께 들어오면 콩팥에는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짠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금에는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혈액 속에 많아지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더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콩팥은 조금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콩팥은 늘어난 혈액을 계속 걸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강의 작용이 더해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생강은 혈관을 넓히고 혈류를 빠르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피의 흐름이 평소보다 활발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콩팥의 작은 혈관과 필터에 더 높은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의 양은 늘어나 있고 흐름도 빨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많이 차 있는 호스에 압력까지 강하게 걸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런 변화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콩팥의 필터가 줄어든 상태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남아있는 필터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드시는 날에는 식사 습관을 조금만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드시더라도 물에 살짝 헹궈서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지만 콩팥이 받는 부담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을 먹을 때는 아무것도 함께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야 할 조합을 아는 동시에 도움이 되는 조합도 아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마시기 위해 설탕이나 꿀을 넣는 경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부분이 콩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생강채 설탕이나 꿀을 넣어 달콤하게 마시는 경우입니다. 생강은 특유의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시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조금 넣거나 꿀을 한 숟가락 넣어 맛을 부드럽게 만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맛을 조절하기 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콩팥에는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혈당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탕이나 꿀이 몸에 들어오면 혈액 속의 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의 성질이 약간 끈적해집니다. 마치 맑은 물에 시럽을 섞은 것처럼 점도가 조금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혈액이 몸속을 순환하게 됩니다. 여기에 생강의 작용이 더해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생강은 혈관을 넓히고 혈액 흐름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혈액이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문제는 점도가 높아진 혈액이 빠르게 흐를 때 콩팥의 미세한 필터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 안에서는 당화 반응이라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단기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끈적한 찌꺼기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이 많아지면 콩팥의 작은 필터 표면에 달라붙어 역과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채 설탕이나 꿀을 자주 넣어 마시는 습관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강차를 매운 맛 그대로 억지로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추를 함께 뉘어 끓이면 부드러운 단맛이 생깁니다. 대추의 자연스러운 당분은 설탕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맛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작은 선택 하나가 콩팥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콩팥이 이미 조금 약해졌을 때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가 어떤 것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증상 속에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콩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미묘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을 미리 알아차리면 콩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신호는 이유 없이 계속되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부터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나 체력 저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노폐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 전체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욕의 변화입니다. 평소 잘 먹던 음식이 갑자기 입맛이 없거나 속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독성 물질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위장에 영향을 주면서 속이 메스껍거나 식욕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소변의 변화입니다. 콩팥은 소변을 통해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평소보다 소변색이 짙어지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변 위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콩팥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피부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몸속의 노폐물과 미네랄 균형이 조금씩 변하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피부 질환이 없는데도 계속 가렵다면 몸 안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아주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의 작은 변화를 관심 있게 살펴보는 습관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강을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생강의 형태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생강이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강은 그냥 생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강은 생으로 사용할 때와 말려서 사용할 때 성분의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생강의 매운맛을 만들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생강을 말리거나 열을 가하면 진저롤의 일부가 쇼가올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자극이 조금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염증을 줄이는 작용은 더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몸이 약하거나 속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생강을 그대로 먹기보다는 말린 생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콩팥 건강을 생각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차이가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강의 강한 자극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건조된 생강을 사용하는 방법이 비교적 부드러운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생강을 아주 진하게 끓인 차는 몸을 빠르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속이 쓰리거나 열이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말린 생강을 이용해 은은하게 끓인 차는 자극이 조금 더 완만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건조된 생강이 특정 장기에는 비교적 부드러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생강을 먹은 뒤 속이 불편하거나 몸이 지나치게 뜨거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생강의 양을 줄이거나 건조 생강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생강이라도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몸에 전달되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생강을 혼자 먹기보다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다른 재료와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함께 사용되어 온 한 가지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생강과 대추의 조합입니다. 이제
생강을 조금 더 부드럽게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생강과 대추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오래전부터 동양의 음식과 약재에서 자주 사용되어 온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대추는 자연스럽고 은은한 단맛을 가지고 있는 열매입니다. 차로 끓이면 부드러운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설탕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마시기 편한 맛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생강차의 매운맛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추의 역할은 단순히 맛을 좋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추에는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몸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드는 성질이 강합니다. 반면 대추는 그 따뜻함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생강이 빠르게 타오르는 불이라면 대추는 그 불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생강의 강한 자극이 완화되고 몸에 전달되는 느낌도 한층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생강차를 만들 때 대추를 함께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몸이 약한 분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이런 조합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얇게 썬 생강 몇 조각과 대추 두세 개 정도를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추에서 자연스러운 단맛이 우러나오고 생강의 향이 함께 퍼집니다. 이렇게 만든 차는 설탕 없이도 부드럽게 마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강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재료와 균형을 맞춰 사용하는 것이 몸에는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건강을 생각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자극을 줄이고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하나 흥미로운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생강과 두유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조합은 생강과 두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보통 생강차와 두유를 함께 떠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하면 몸에 비교적 부드러운 균형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두유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유는 콩으로 만든 음료입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조직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나 기름진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산물이 비교적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적당한 양의 식물성 단백질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유는 그런 점에서 비교적 부드러운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을 마신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두유를 한 컵 정도 마시는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만든 뒤 두유의 단백질이 몸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유를 선택할 때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가능하면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이 많아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이든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유 역시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컵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생강을 조금 더 균형 있게 활용하면 몸에 전달되는 느낌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순환을 돕는 또 다른 조합인 생강과 계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해 볼 조합은 생강과 계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 계피차를 마셔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계피는 특유의 따뜻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몸을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나 음식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계피의 가장 큰 특징은 몸의 말초 순환을 도와주는 성질입니다. 특히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가 차가운 분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계피는 오래전부터 겨울철 건강 관리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생강 역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따뜻함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강은 위장과 상체를 따뜻하게 하는 느낌이 강한 반면 계피는 아랫배와 허리 주변의 순환을 돕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몸 전체가 보다 균형 있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쉽게 차가워지거나 순환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이런 조합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얇게 썬 생강 몇 조각과 계피 스틱 작은 조각 하나를 함께 넣어 물에 천천히 끓이면 향이 부드럽게 어우러진 차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추를 함께 넣으면 단맛까지 자연스럽게 더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설탕 없이도 마시기 좋은 차가 완성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계피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적당한 양을 사용하면 생강과 계피의 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강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재료와 함께 균형을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부드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추, 두유, 계피와 같은 재료들은 생강의 강한 성질을 완화하면서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과 생강이 함께 들어올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생강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60세가 넘어가면 한 가지 이상의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을 돕는 약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약 등 다양한 약이 있습니다. 약은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음식 역시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과 약이 함께 들어오면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음식과 약의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이나 비슷한 종류의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은 혈액이 너무 쉽게 굳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생강 역시 혈액순환을 돕고 피의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출혈이 쉽게 생기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평소보다 오래 멈추지 않는다거나 작은 상처에서도 피가 오래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생강 섭취를 줄이거나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것 자체는 좋은 작용일 수 있지만 당뇨약 역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혈당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을 갑자기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양을 조절하면서 몸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절 통증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콩팥의 혈류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생강까지 함께 많이 섭취하면 콩팥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생강의 양을 지나치게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약을 먹는 시간과 생강을 먹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의사에게 생강을 자주 드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주의만 지켜도 불필요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비법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밤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거의 공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몸이 약간 건조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 한 컵은 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시작하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 20분이나 30분 정도 지나서 생강차를 가볍게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생강 몇 조각과 대추 두세 개를 넣어 천천히 끓인 차라면 설탕 없이도 충분히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끓이기보다는 은은하게 향이 나는 정도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무가당 두유 한 컵 정도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소화도 비교적 편안한 편입니다. 다만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생강차를 마신 직후에는 커피를 바로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두세 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생강차를 마시기보다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몸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장기들도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생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카페인과 함께 과하게 마시거나 설탕을 많이 넣는 습관만 피하셔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대추나 계피처럼 균형을 잡아주는 재료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평생 동안 조용히 일하는 고마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와 편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